국가교육학 회사 강의 진행하겠습니다. 기출문제집 40페이지 보시고요. 사전문제는 23번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이제 행정구역에 관한 기출문제를 일단 먼저 볼 텐데요. 기출문제 40페이지에 08년도에 나왔던 게 그 중국의 정식명칭, 쉔청에 해당하는 이제 지엔청을 적는 그 문제가 출제가 됐었죠. 그 중에서 쓸다 차이시와 관련된 후차이, 루차이, 위차이, 추안차이와 관련된 그 지명의 약칭을 적는 것이 출제된 바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23번 문제는 작년에도 삼국연의의 위촉 5 적는 거 이제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그것처럼 얘 도시 명칭하고 관련된 지명 포함된 그 소설을 2개 냈었죠. 그래서 삼국연의는 이제 위촉 5 세 나라와의 이제 그런 세 나라 간의 전쟁, 흥망성쇠를 다룬 거죠. 그래서 각각 위초고 적는 거예요. 위초고의 이 순서는 C 같은 경우에는 바뀌면 안 되고 이제 A, B는 서로 답이 바뀌어도 상관이 없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유명한 두 나라가 우리가 항우와 이제 그 유방의 싸움, 5월 춘추인 거죠. 그래서 오나라와 월나라. 그래서 오나라는 지형상 이제 이쪽, 오방원, 그러니까 상해, 뭐 수조, 광저우 있는 이쪽 지역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나라와 이 월나라 간의 이제 싸움, 패권을 다툰 것이 이제 5월 춘추의 기록이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지명 잘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이 지도는 판서 공유 자료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그 40페이지에 보시면은 이제 여러 가지 명칭, 명허, 슈허, 니허에 대한 개념이 기출문제 40페이지에 나온 적이 있었는데요. 02년도 보시면은 그 황제가 죽고 난 다음에 사당에 제사를 지낼 때 썼던 고조, 태종 이런 이름을 우리가 묘호라고 하고, 황제나 뭐 귀족 대신들이 죽고 난 다음에 그들의 생전의 업적에 의거해서 내려진 이름을 시호라고 한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갈량은 그 시호가 충무인 거죠. 그렇다면 왕의 재위 기간 동안에 사용했던 그 명칭은 우리가 무엇이라고 할까? 연호인 거죠. 그래서 정관 몇 년, 천보 몇 년 이런 식으로 할 때, 자 그러면 24번은 1번은 연호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 2번은 영명체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신체시라고도 부르고 엄격하게 사성팔병설에 입각해가지고 성률, 경률을 따져서 지은 시, 또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하는 것을 이 중에 고르라는 거죠. 자 그래서 판사자료를 보시게 되면은 그 시가나 산문 유파를 명명할 때 이러이런 기준으로 명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연호를 딴 명칭으로는 건한체, 정시체, 태강체, 영명체, 영가체. 이 영가체는 남조시대 때 이제 영가체를 동진시대 때 영가체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만약에 송대 때 영가면 영가 사령이 되고 있던 지명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상관체는 최초로 인명을 딴 그 시가 유파였고요. 공안, 동성 다 산문 유파인데 각각 지명을 딴 거고요. 전후 칠자는 이들의 출현 순서에 의거해서 그 다음에 이들의 그 신분이 그 궁궐에 주로 이제 그 기거하였고 이제 활동을 했던 문인들이었다 해서 대각체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책 이름에서 따서 화관체, 그리고 품격에 따라서는 후방 완약, 그리고 상복은 후방 청녀로 나눌 수가 있고 형식을 추구하는 경률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이름을 명명할 수 있다. 이 중에 이 둘을 만족시키는 것은 뒤에 영명체를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출문제 41페이지 보시고요. 오른쪽 25번 보시면 중국의 여러 가지 전통 명절에 대한 것이 이제 나와 있죠. 그래서 이건 다 음력인데 이제 청명만 절기이기 때문에 양력을 센다라는 거죠. 그래서 음력 1월 1일, 1월 15일, 4월 5일, 그 다음에 음력 5월 5일, 8월 15일, 9월 9일이다. 그래서 춘절은 미행과 관련된 우리가 이제 고사가 있었죠. 그래서 이 미행과 관련된 고사가 10년도 문제에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 미행을 사람들이 굉장히 두려워했다라는 거죠. 근데 그러다가 이제 얘가 빨간색을 두려워하고 이제 시끄러운 소리를 두려워한다는 걸 알게 돼가지고서는 이제 춘년을 붙인다 이런 내용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니엔이 가고 난 다음에는 풍성한 음식을 이제 같이 나눠 먹는다라는 게 나오고, 그리고 이 니엔의 서체의 변화에 대한 것도 이제 나오긴 나오는데 이건 다 지역적인 얘기고 결국은 이 니엔을 물리치기 위해서 한 행동들이 춘지의 실수가 됐다라고 하는 춘절의 기원이 가장 적절한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지혜가 이제 시험에 또 출제가 됐었죠. 그래서 이제 춘절에는 우리가 보통 吃饺子,北方 吃饺子, 남방 吃年糕 하고요.年夜饭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饺子 먹는 거는 이제 해가 바뀌다는 의미고, 年糕, 年年糕 수양의 의미다. 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위엔시어지에 1월 15일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시험에 나왔던 건 또 하나의 지혜. 또 하나의 지혜는 불원을 기르기 위해서 이제 생긴 명절이었던 거죠. 그래서 5월 5일에 이제 애국시인 구려연이 그 명나강에 투신해서 죽은 날이라서 사람들이 그의 시체를 구하러 가기 위해서 이제 쫑지도 던지고 해서 이제 그
그 새우나 뭐 이런 물고기들이 그 시체를 파먹지 말도록.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게 그 용선 모양의 배를 만들어서 그 배 경주를 하기에 이르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또한의지에 써주시면 되겠고, 25번 문제가 이 중에 잘못된 거 고르는 거죠. 그래서 춘절, 위엔시아오, 종야, 쫑치우라고 했는데 춘절은 지금 제대로 설명이 되어 있죠. 리엔이 붉은색을 두려워하고 빛과 소리를 두려워해서 매년 제석, 즉 춘절 전날이 되면 집집마다 대련을 붙이고, 대련은 추년과 같은 말이죠. 그 다음에 폭죽을 터뜨리고 집마다 이제 그 해를 같이 이제 보낸다라는 것이고, 위엔시아오지에는 이 위엔 시아오가 이제 그 밤이라는 뜻인 거죠.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둥근 보름달이 뜨는 그 첫 절기이고요. 그래서 1월 15일 정월 대보름과 8월 15일 중추절 추석 때 이제 보름달이 두 번 뜨는 거죠. 그래서 전통적인 습관으로는 이제 보름달이 뜨니까 샹위에 하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폭죽 터트리고 뭐 그다음에 여러 가지 떡미 같은 거 하고 위엔시아오 먹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위엔시아오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동방삭의 고사가 있다. 그래서 동방삭이 위엔시아오라고 불리는 그 궁녀를 출궁시키기 위해서 꾀를 내 가지고서는 이제 출궁시켜줬다는 거에서 비롯된 그런 그 고사가 있고요. 그래서 관련된 고사 관련된 그런 유래와 관련된 동영상은 판서 공유자료에 다 넣어드렸으니까 한 번씩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중양절이라고 되어 있는데 불원을 기념한 날이다라는 게 나오니까 이건 또한일지혜가 돼야 되겠고, 종양지에는 이제 황영이라는 헝징이라는 사람이 그 도사를 찾아가가지고서는 자기 마을에 해마다 9월 9일 이때쯤이 되면 온 마을에 역병을 돌아서 사람들이 죽는다. 그래서 이걸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달라. 라고 했더니 높은 곳에 올라가라. 수유를 차고 거기서 이제 높은 곳에 올라가는 덩가오, 이게 이제 유래가 된 거죠. 그 다음에 중추절 같은 경우는 주원장과 관련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항아와 관련된 이제 고사도 있죠. 근데 주원장과 관련된 고사는 이제 원나라로부터 왕권을 되찾기 위해서 8월 15일 봉기한다라는 쪽지를 월병에다 넣어가지고 이제 군사들한테 돌려서 이제 그거를 성공시켰다. 거기서 이제 월병 먹는 습관이 나왔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10번을 고쳐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논술 12번을 보겠습니다. 오늘 그 명절 중에서 청명에 대한 것이 오늘 12번 문제인 거죠. 자, 그래서 이 주제 중에서 청명절에 어떠한 전통적인 그런 풍속 활동이 있는지와, 그 다음에 사람들이 이제 성묘를 갔을 때 어떤 행동을 하는지, 그리고 여기서 호혜관계라고 하는 게 문장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를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청명절은 매년 이거 빼야겠네요. 4월 4일 혹은 5일 쯤에 이제 일어나고요. 민간의 전통적인 명절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로부터 중국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청명회에 이제 사오무더 펑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오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성묘 가는 그런 풍습이 있고, 이를 통해서 이제 조상들과 선열들에게 또 혹은 자신의 친지들에게 어떤 그런 애도를 하는 그런 의미를 나타낸다. 그래서 과거에 중국 사람이 죽고 나면 기본적으로 땅에 매장을 했기 때문에 또 요 墳무가 굉장히 쌓여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매년 청명절이 되면 친지들이 가서 이제 살펴보고 그 墳무에 여러 가지 새로운 토도 덮어주고 흙도 덮어주고, 그 墳무 앞에 그런 우리가 벌초한다 그러죠. 뭐 잡초 같은 것도 뽑아주고 또 음식물 같은 것도 이렇게 바쳐서 제사도 지낸다라는 거죠. 이런 싸움을 옛날엔 쌍펀이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옛날에 이제 제사 지내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래서 일단 이 첫 번째 파트 보시면은 이제 청명절의 전통 활동에 뭐가 있는지 중에서 이 첫 번째 활동 싸움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싸움무가 되면 매년清明 되면은 따오구른 이제 펀치에 고인들의 묘 앞에 가서 벼슈뚜이 조시엔더 과인예인을 기린다라는 거죠. 조상에 대한 어떤 애도의 뜻을 나타내게 된다. 이 부분. 그 다음 단락은 이제 녹색 부분, 아까 이제 왜 싸움을 하게 됐는지, 싸움을 가서 어떤 활동을 하는지 두 부분으로 나뉘게 되는데요. 밑에서 바로 볼게요. 이 부분은 두 부분으로 나뉘게 되는데, 일단 첫 번째 부분이 호복 민간의 속담 중에서 싸움의 증명이 되면은 위펀펀하고 제아자 호호 샹주펀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4월 5일 양력은 이제 음력으로 치면 3월 정도 되기 때문에 3월 청명이 되면은 비가 내리게 되고 집집마다 조상들의 묘를 찾아가게 된다라는 구절이 있다. 그래서 당대 이전에 이미 이제 샤오치엔 해가지고 지전을 태워서 종이돈을 태워서 조상들에게 노잣돈으로 바치는 이런 풍습이 있었어요. 그러나 한식절 같은 경우에는 또 불의 사용을 엄금했었던 거죠. 그래서 계자추와 관련된 이것도 고사인데요. 계자추에게 은혜를 입었던 왕이 이제 자신이 득이하게 나니까, 그러니까 계자추가 왕이
그러니까 태자였을 때 이제 목숨의 위협을 느끼니까 궁 밖으로 그 왕을 데리고 이제 도피를 시켰는데 먹을 게 없으니까 자기 허벅지살을 잘라가지고 구워서 먹였다는 게 유명한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의 충신인데 자기가 왕위를 이제 얻고 나서 이제 돌보지 못한 게 죄스러우니까 이제 그를 불러다가 여러 번 관직을 주려고 했는데 계자추가 노모를 모셔야 된다는 이유로 계속 이제 그거를 거절을 한 거죠. 그러니까 계속 찾아오니까 이제 결국 노모를 모시고 이제 산으로 들어가 버렸는데 그 계자추한테 어떻게 내려오게 할 수 있을까 하다가 그 산에다 불을 넣어버린 거죠. 그래서 그 불을 나면 이제 뭐 노모를 모시고 내려오겠거니 했는데 그 버드나무 밑에서 둘이 타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계자추를 기리기 위해서 이날은 이제 불의 사용을 언급하는 한식절이 된 거죠. 청명절하고 한식절은 같은 날입니다. 그래서 이 한식 기간에 불을 사용을 못하게 하다 보니까 이 돈을 태우지는 못하고 걸어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전을 거는 풍습이 생기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묘에 여러 가지 이런 그 종이돈뿐만 아니라 장식 같은 것들을 걸어놓고 또 때때로는 여기에 그 묘 위에다가 이제 그 여러 가지 돈 같은 거 비용 같은 노잣돈을 이제 걸어둔다라는 거죠. 그러나 민간의 습관이라는 게 한번 형성되고 나면은 특정한 민속의 전통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후에 이 불을 언급하는 그런 언급하지 않는 그런 환경 하에서도 여전히 이게 계속 계승이 되다 보니까 호아치엔 하는 것이 이제 청명절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불을 사용해도 되니까 이제 샤오첸만 하고 꾸아첸 안 해도 되는데 여전히 한다는 거죠. 여전히 청명절에서 성묘로 갈 때 아주 특이한 특색 중에 하나이다. 그래서 한식절에서 불을 금하는 습관이 점차 느슨해짐에 따라 청명절에 이런 찌모 싸움 제사 지내고 하는 게 다시 유행을 했고 청명절에서 성묘로 갈 때 사람들이 더 이상 돈을 태우는 거를 꺼리지 않았다. 그래서 샤오첸하고 꾸아첸하고 동시에 병존하게 되었다. 그래서 진짜 돈을 태우는 건 아니고요. 그 돈 모형이 있어요. 종이돈.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한쪽에 이렇게 태우는 거죠. 또 이쪽에 꾸아첸하고 이게 병존하게 되었다. 그래서 꾸아첸하고 이제 샤오첸하고 꾸아첸. 그래서 祭祀时会给先人送纸钱送费用. 그래서 돈 보내주는 거죠. 그래서 最早因이제 한시진화而挂钱的是呢后来又出现了 이제 샤오첸. 그래서 이 둘이 병존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활동은 시우정 팬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묘를 좀 벌초도 해주고 그래서 그 페이덴 신토, 흙토, 새로운 토도 좀 덮어주고 잡초도 제거해주고 하는 게 청명절 성묘에서 또 한 차례 또 이제 활동이다. 그래서 이제 비가 이제 오는 그 봄 절기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청명절기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 묘소에 여러 가지 이제 정리 작업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 묘도 잘 보존할 수 있고 자신의 효심도 다 잘 표현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당대 때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헌짜이라고 했어요. 이러한 풍습을 매우 중시했다. 그래서 묘 위에 새로운 흙이 덮여있냐 안 덮여있냐 이걸 통해서 이 사람에게 후손이 있느냐 없느냐 이 존재 여부를 판단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현재에도 일부 시골 같은 데 가면 청명 때 이제 성묘 왔는데 성묘에 왔냐 안 왔냐 이걸 통해서 이 사람에게 가족이 있느냐 없느냐의 상징으로 여긴다는 거죠. 그래서 민간에는 이 허우랑 후손이 있으면은 꼬아치미 아까 청명절에 와서 꼬아치엔을 하고 우허우랑 후손이 없으면은 이 광팬에서 이 묘를 아무도 돌보지 않아서 묘가 횡하다라는 쇼파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웨이시우 펀무, 시우정 펀무, 그 다음에 여기서 뭐 베이텐 신두하고 칭주 자차오하고 해서 실진 샤오싱한다 이 부분 그대로 왔죠. 예시의证明教主的存在. 그래서 이를 통해서 가족의 존재를 이제 증명한다. 그 다음 이제 구절에 오게 되면 이제 성명절 같은 경우에 이제 찌주의 주싸움무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조상들에게 제사를 지내고 이제 그 싸움무를 하는 그런 샨토우지 직접 산에 가서 그 무덤을 찾아가서 이제 제사를 지내는 것 외에도 사당에서 제례를 지내는 것을 미야오지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진례 사당에 지어놓고 거기 가서 지내는. 그래서 이 미야오지 같은 경우 고대의 춘절의 그러니까 봄 절기의 중요한 제사. 그러니까 봄에 지내는 그 제사와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비록 서로 좀 이제 그 발생 시기라든가 이런 거 격차는 조금 있지만 서로 이제 상통하는 그런 관계이다. 그래서 이런 사당에서 지내는 제사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런 그 가족들이 이제 모두 모여가지고 종파들이 다 모두 모이고 일부 지역에선 그래서 이것을 칭민회 혹은 칠칭민이라고 한다. 아까 청명절의 풍습 중에 두 번째가 미야오지가 있다라는 거죠. 이거 보시면 미야오지는 쫑주다. 온 모든 존컨청 가족의 공통주회 모두 이제 함께 모이는 날이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 구절은 이제 특별히 답에 해당하는 부분은 없는데 내용 한번 해석만 해볼게요.
그래서 이런 그 제사 의식이 끝나고 난 다음에 가족들끼리는 또 이제 함께 집안의 대소사를 의논을 하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가족의 그런 그 규칙 같은 것들, 법규 같은 것들을 정비하고 함께 다 끝나고 나서는 이제 그 음식을 나눠 먹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후대에 이런 그런 그 조상들에게 바치는 후세들이 조상들에게 바치는 비용 같은 경우에는 이 그 조상들 대대로 내려져 오는 그 땅이 있잖아요. 거기를 이제 그 세를 내줘가지고 거기에서 오는 지출로 충당을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EGTM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이런 그 가족 전체의 공동 재산으로 친다. 그래서 청명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한편으로 우리가 이제 그 절기상으로 봤을 때 가장 이제 뭐 생기가 왕성하고 그 다음에 음기가 물러가는 시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조상이나 친년들의 은혜를 감사하는 또 한편, 그래서 여러 가지 뭐 흙도 갈아엎어주고 이제 묘도 다시 잔장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돈도 걸어주고 하는 이런 형식으로 후대의 그 왕성함, 흥성함 같은 것들을 이제 나타내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묘장에 갔을 때 이제 조상들은 그 묘 안에서 이제 편안하게 기거를 한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자손들의 번영과 직결된다는 거죠. 자손들이 잘 살아야 가서 묘도 돌보고 이제 돈도 벌어주니까. 그래서 자손들의 그런 어떤 흥성함 이런 것들은 또 조상들의 안녕과 어떤 그런 그 안녕이 계속 지속될 수 있음을 이제 그 안식이 지속될 수 있음을 또 보장한다. 그래서 이것이 일종의 호혜 관계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상의 묘지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뿌리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어떤 감정의 서로 고리이고요. 그래서 전통적인 사회에서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지 모두 이제 이런 그 고향의 그 묘 이런 데와 다 직결이 되어 있다,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호혜 관계에 대한 그 정의를 이제 함의를 적으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호구의 관시는 또 슈앙파, 그러니까 指双方都输赢 양쪽 모두 슈앙잉인 거죠. 그 윈윈 모두 양쪽 다 이익을 받는다는 것으로서 조상은 이제 호요子孙 자손을 돌봐주고 자손이 요保证家族的 연시 가족이 계속 지속될 수 있음을 보장을 해준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단락 보시게 되면은 이제 청명절에 하는 세 번째 활동이 이제 나오게 돼요. 그래서 청명절 같은 경우에는 막 이제 날이 따뜻해지고 꽃이 피고 모든 것이 이제 그 풀 같은 것들이 솟아나는 시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로 소풍 나가길 좋아한다는 거죠. 그래서 봄의 풍경을 즐기고 고대 때 이거는 답청절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봄 소풍 제일 많이 가는 그런 그 절기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청명절을 타칭지에라고도 한다. 그래서 고대 사람들이 이제 이런 외유를 갈 때 자주 여러 가지 음식 도시락도 싸가고 이제 강도 이제 건너고 뭐 연도 날리고 뭐 축구도 하고 그 다음에 뭐 꽃도 따고 하는 등의 위로活동을 했다. 그래서 줄이면 이제 다 친자요 하고 교회로 놀러 나가는 거 찬자가도 위로活동, 예, 뭐 이런 식으로 예,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서론은 서론 부분 보시면 칭민지의 在我国民俗节日体系中具有重要的地位. 그래서 칭承在 中国中小文化历史悠久. 그 다음에 뭐与其他传统节日特点不同是一个龙祭司扫墓 모를 융합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몽회 주시엔 환러 요충 위이티 롱 위이티야 모를 하나로 녹이는 후허식 따지다. 그래서 청명절은 중국의 민속 명절 체계 중에서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중국의 어떤 충용 문화를 계승하고 그 역사가 유구하고 다른 명절과 가장 큰 차이점은 제사 지내고 그 다음에 이제 조선 그 조상을 기리고 그러면서도 이제 그 외유를 즐기는 이것이 하나로 융합된 복합적인 명절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좀 뒷부분은 똑같고 이 부분만 간략하게 줄여보면 칭민제在中国民俗节日体系中具有重要的地位 이거 똑같이 하고 이 부분 反映了千百年来人们的风俗和习惯 그래서 수백 년간의 사람들의 풍속과 습관을 반영한다. 이렇게 하나 더 덧붙여줬어요. 네, 이렇게 논술 문제 같이 살펴보았고요. 기출문제지 42페이지 보시고 이제 26번 문제 중국의 소수민족. 그래서 중국의 이제 가장 중요한 소수민족 둘은 몽고족과 만주족이죠. 몽고족이 원을 건립하였고 만주족이 청을 건립하였기 때문에 바로 이 포인트로 공사연도 시험에 나왔던 거죠. 그래서 청왕조 때 황조는 만주족 사람이다라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원대 때는 몽고인이 황제가 됐었고 북경을 처음으로 수도로 삼았다. 그 다음에 이제 26년도 문제 보시게 되면 이 중에 잘못된 설명. 자, 만주족이라고 했는데 중국에서 가장 오래된 민족 중에 하나이고 이제 원을 세웠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유목민족으로서 이 부분에 청나라 황제가 이제 그 몽고인이었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아닌 거죠. 이 부분 설명이 이제 잘못된 거죠. 중국의 현존하는 자, 이 부분 지워야 되겠네요. 이 부분이 잘못 나온 것 같아요. 이 부분까지. 중원에서 처음으로 이제 왕조를 세웠던 수수민족이다라는 것까지. 산해간 이부에 산다까지만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이제 그 만주족에 대한 그런 그 내용인 거죠. 그래서 이 부분 문제 지금 수정을 하고요. 수정사항 올려드릴게요. 그 다음에 회족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당대 때까지 그 연원이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이제 학술계에서는 명대 때 이게 대부분 형성이 되었고, 원대 때 회족의 형성 준비 기간이었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회족 같은 경우에를 이제 명대 때를 이제 최후의 형성 시기로 보고, 신앙은 이슬람교를 믿고 있고요. 그 뭐 3대 이제 그 회족의 명절이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장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 사설민족 중에 하나로서 서장 자치구에 거주하고 있고, 위구르족 같은 경우에는 신지양에 이제 자치구 티벳에 이제 있는 거죠. 이들도 이제 이슬람교를 많이 믿는다. 그래서 이제 A를 몽골족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만주족 같은 경우 아까 얘기했듯이 성을 세웠다. 유목민족이다. 이런 게 포인트가 되겠고요. 그리고 기출문제 43페이지랑 오른쪽 27페이지 보시면 중국의 쓰다 차이씨 4대 요리에 대한 설명이 나오죠. 자, 그래서 일단 시험에 출제됐던 거는 이 요리, 대표 요리에 대해서 뭔가 이제 그 재료랑 이런 것들을 아느냐, 이거를 이제 낸 거죠. 그래서 이제 각각 A, B, C가 이제 선택한 식재료가 하나라도 이제 이들이 거부한 요리가 이제 섞이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A, B, C 의견을 함께 고려한 요리를 묶인 거. 지아위에 대해서 이제 점양 이라고 했는데 자라 먹을 거야 그랬더니 B가 A는 먹자 그랬더니 그 지아위 점양 취야. 자라를 어떻게 먹어? 라고 얘기한 거죠. A는 반대한 거죠. 그러니까 B가 몸에 좋으면 뭐든 못 먹어. 그랬더니 아유 C도 A도 됐다. 그냥 덕을 좀 쌓아라 먹지 마. 하니까 이건 못 시키겠죠. 그러면서 지금은 빵시에 개의 계절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그 빵시에 먹으면 어때? 라고 했더니 C가 침 나온다 그랬어요. 그럼 B는 딱히 반대하지 않았으니까 빵시에는 시켰겠죠. 그리고 나서 예쁘랑 샤올러 위 이제 또 물고기 위는 또 우리가 이제 빼놓을 수 없다니까 B는 시키자는 거고 A가 스웨비안 했으니까 동의했죠. 그리고 여기에 G가 굉장히 요리가 좋다. 우리가 하나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랬더니 B가 동의를 했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쭈는 어때? 라고 했더니 미알라바 라고 해서 반대했죠. 그럼 반대하지 않는 세 개는 빵시에 위로 그 다음에 지로를 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들어가는 게 그 시향주 자오시에랑 칭정리위랑 홍바오지 등 5번이 되겠어요. 여기에 3번에 있는 DNG는 개구리 요리인 거지 이제 그 찌로가 아니다. 이걸 유의하셔야 되겠고요. 통포로우는 돼지고기입니다. 그 다음에 27번에서 다음 설명이 다른 하나를 고르라 그랬죠. 그래서 찡차이 같은 경우에 이제 루차이, 찡차이 그러니까 루차이 안에 찡차이가 들어가기로 해요. 그 다음에 수차이, 후차이 여기 같은 루이차이 같은 구역이고 민차이 여기 있고 위에차이 여기 있고 시향차이 있고 추한차이 있는데요. 보통 의심하지 않는 4대 요리 중에서 절대 고정적인 거 위에차이랑 추한차이는 꼭 들어가고요. 찡차이 대신에 루차이가 후차이 대신에 뭐 수차이나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찡차이 같은 경우는 북경을 중심으로 하는 베이징 카오야, 뭐 슈안 양로 이런 것들 유명 요리이고요. 튀기는 요리, 고기 요리가 많은 게 특징이고 그다음에 수차이 찌양수 차이고 후차이는 샹하이 차이라고 해가지고서는 해산이 많고 해산물이 이제 많은 게 이제 특징인 거죠. 그리고 이제 추안차이 같은 경우에는 분지 지역이라서 매운 게 특징인 거고 위에 차이는 광동이라 식재료가 퓨전도 많고 엄청 풍부한 그래서 서양에 있는 식당은 거의 다 이제 위에 차이를 요리를 하는 거죠. 근데 위에 차이에 대한 설명을 주고 여기 민 차이라고 했기 때문에 얘를 이제 위에 차이로 고치셔야 된다. 그래서 D번을 이제 수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출문제 43페이지 보시고 28번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우리가 또 그 조리 방법과 관련된 동사의 인신이를 물어보는 것이 시험에 출제가 됐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16페이지 보시게 되면 여기서 빠오 띠어과쪼라고 했을 때 이 빠오는 이제 전화 죽을 끓이다 그래서 원래 죽을 끓이다 누리다인데 여기서는 수다를 장시간 전화로 수다 떨다라는 인신으로 쓰였고 차오는 원래 복단데 차오구라고 하면 주식 투자하다. 그 다음에 쭈슈다 히아즈 페일러라고 했을 때 이 쭈 자체는 삶다라는 건데 다 익은 고기를 놓쳤다라는 거죠. 다 익은 고기가 날아갔다. 오리가 날아갔다니까 다 잡은 고기 놓쳤다. 이렇게 되겠어요. 28번에 해당하는 차오는 원래 복단데 아까 시험에 좌우구 나왔죠. 그리고 좌우 요위는 해고당하다는 뜻. 그 다음에 좌우주어는 이제 다른
홍보 같은 거, 선정 같은 거를 이제 반복적으로 내보내는 거. 그다음에 자오랑판이라고 하면은 새로운 내용이 없이 앞에 있었던 내용을 재탕하는 걸 얘기해요. 그다음에 쭈시더 야지 페일러 나왔었는데 여기서는 차후 쭈지ao 저倒不出 그래서 그 차후 안에 쭈지ao 하게 되면 주둥이가 작아서 이오주의해도 倒不出来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다 이런 뜻을 나타내게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아오는 뭔가 이제 물 안에서 끓이는 건데 아오예 하면 밤새다. 빠오 같은 경우에 기름을 넣고 빠르게 이제 그 튀겨내는 건데 빠오 렁맨이라고 하면 약간 이밍 찍는처럼 평상시 두각을 나타내지 못한 사람이 다크호스처럼 갑자기 두각을 나타내는 것을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각각 해당하는 거 드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 중 44페이지랑 29번 보시게 되면은 중국의 공연 예술에 대해서 시향성진지 피엔리 앤피인시 중에 피엔시를 제외하고는 다시 한번 출제가 됐었다. 05년도에 서로 이제 재미있는 웃기는 이야기, 농담, 재미있는 문담, 뭐 강창 등의 방식을 통해서 관중들의 웃음을 유도하는 게 시향성 되겠고요. 그 다음에 명대 때 곤곡이 쇠퇴하게 되면서 화부 난탄과 같은 지방이가 흥행을 하게 되었고 홍승의 장생전과 공상임의 도화선의 출연으로 이런 곤곡의 열쇠가 잠시 만회되는가 하였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맞는 설명이 되겠고 그 다음에 18년도 바로 작년 시험에 비엔리엔에 대항이 나왔었죠. 그래서 비엔리엔은 스촨을 중심으로 이제 유행을 했었고 여기에 나왔던 트위첸 출신의 함의를 여기 밑에서 이제 골라내는 게 시험 문제였다. 그래서 29번 문제 보시면 이 중에 잘못된 설명 하나 고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시앙성이 아니라 이시앙성을 써주셔야 되는 것이고요. 피행시는 그림자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림에 이제 비춰가지고서는 이제 작은 인형을 만들어서 그림 자극을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한다. 그 다음에 30번 보시고 이제 리엠프 상징 의미 이제 보시면 되겠는데요. 공석,黑色, 白色, 绿色 이렇게 이제 네 가지 가장 중요한 리엠프의颜色다 해서 공상表示 忠诚 나타내고요. 오늘날 인신으로 쓰일 땐 저홍홍ren이라고 하면은 뭔가 이제 그 인기 있는 사람 이런 것들 나타내게 되고 黑色는 表示 정直, 정직한. 그래서 우리가 홍석 저기黑色 같은 경우 표창천 여기는 장비 이런 거죠. 被黑过라고 하면 뭔가 누명 쓰는 거고 시어바이리안은 우리가 조조로 대표되는 인시에 음험하고 이제 奸诈 간사한 사람을 나타낸다. 그리고 또 인신이 중에서 티엔시아메요 바이시도 위찬이라고 하면 이 바이 자체가 공짜라는 의미가 있다. 그다음에 리스터 같은 경우 용맹하면서도 뭔가 추바오에 거친 느낌을 주는 거죠. 딸 류마오자 할 때 류는 이제 그 배우자가 바람피다라는 의미를 나타내게 된다. 그래서 실제 09년도 논술 문제 리엠프의 바이리엔에 대한 색깔의 상징 의미로 물어보는 게 시험에 출제가 됐었고 논술반에서 해설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30번 문제도 마찬가지로 색깔이 잘못 연결된 하나를 고르는 거죠. 그래서 여기 노란색이라고 되어 있는데 하얀색으로 붙여주셔야겠죠. 그리고 45, 46페이지 보시고 모의고사 기평 1번 해음은 우선 주제예요. 그래서 시험에 가장 많이 출제가 됐었는데요. 09년도 문제에서 年年 용위는 이 해마다 여유가 있어라. 그 다음에 비엔후의 그 복자를 거꾸로 한 거. 그 다음에 이제 송산, 송종이라고 하면은 이제 또 헤어진과 각각 인종을 나타내기 때문에 꺼린다. 라고 해서 이렇게 요것을 좋아하고 요거를 꺼리는 이게 뭐와 관련된 거냐? 해음 현상과 관련된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판서 공유자를 보시면은 아까 그 지도 사진하고 우리 그 명절 때 그런 그 동영상들하고 그 다음에 여기 리엔니엔 요이 BM4 요거 그림 또한 넣어드렸어요. 지금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13년도에서 이제 다음 중에서 교사가 준비해야 소품이 아닌 거 보라 그랬는데 공슈앙시즈 그러면은 이 쌍이자 그림 그 다음에 BM4 폭죽 공적 대추 나왔죠? 그리고 이것을 제외한 빨간색 봉투랑 사탕은 본문에 없으니까 기억 미용이 정답이 되겠고요. 여기서 자오성 꾸이즈라고 하는 해음이 또 나온다는 거죠. 지문에. 그리고 14년도는 치과이엔 나왔죠. 그래서 시어왕의 치과이엔이 매우 심하다는데 나는 왜 걔가 기침한 걸 들어본 적이 없냐. 그러니까 네가 이 치과이엔의 뜻을 잘 모르는구나. 여기서 말하는 치과이엔 치과이엔이라는 거. 치즈관다 흔히 그래서 파라오프 공처가란 뜻이야. 라는 거죠. 그다음에 18년도 바로 작년 문제. 그래서 여기서 뱃사공들이 이 싱천을 싫어하는 이유가 이 천이 가라앉다의 천과 음이 같은 거죠. 그리고 선물할 때 송종하지 않는 이유가 이제 이 송종과 발음이 같은데 이때 체결한 건 하면 요슈 요종이 돼가지고 요슈 요종과 음이 같아진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모의고사 1번 문제에서 이제 해음과 관련된 거는 우리 논술 문제에도 하나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논술 문제가 뭐였냐면은 해음의 광고에 쓰이는 해음을 물어보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것의 원형을 쓰고 해음 의미를 쓰고 이런 해음을 이용한 광고 효과가 무엇인지를 적는 문제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것과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광고상에서 해외어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완시주입의 취첸통펑이라고 했을 때 원래는 제갈량하고 이제 주요 관련된 고사였던 거죠. 그래서 만사는 다 준비됐고 이제 동풍만 불면 되는데 이 한 가지 조건이 아직 미비하다라고 했을 때 똥펑이었는데요. 똥펑 바이치처라는 곳에서 모든 게 준비되었으니 이제 동풍차만 있으면 된다. 이런 의미로 이제 해음을 이용한 거죠. 그래서 이 똥펑은 음도 같고 한자 형태를 갖는 거죠. 그 다음에 예니콩티아오라는 회사에서 렁징더 슈엔저라고 했어요. 그럼 이 냉정한 선택, 합리적인 소비 선택을 해라 라는 의미도 되지만 이 콩티아오 자체가 렁하고 찡하다, 조용하고 시원하다 라는 이 함의도 나타낼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건 동형의 해음 관계를 이용을 한 거고요. 이형의 해음 관계는 우리가 또 이제 회위엔果汁라고 하는 회위엔 그 주스 되게 유명하잖아요. 거기서 쩐청 아이니 메이 이티엔이라고 했어요. 진짜 오렌지로 너의 하루하루를 이제 사랑하게 해주겠다. 뭐 이렇게 하는 건데 이 쩐청의 청이 결국 진짜 100% 오렌지라고 하는 이 쩐청을 이제 해음한 거죠. 이거는 이형에 해당하는 거죠. 이싱의 해음을. 그 다음에 우리가 삼복이라고 그래서 이제 뭐 그 복날이라고 하면 되게 제일 더운 날이잖아요. 그래서 커롱 콩티아오라는 에어컨 회사에서 션차이 후중 했을 때 내가 이 후에 있는데도 후주 이 복인지를 모르는 이유는 뭔 거예요? 이 에어컨을 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 후로 바꿔가지고 이 복날을 이 복날 그러니까 이 복중에 있으면서 복을 모른다라고 하는 이 복을 이 복날의 복으로 바꿔가지고 이 에어컨을 틀면 내가 복날인지도 모른다. 이렇게 더위를 모른다. 이런 의미를 나타내게 되었다. 그래서 이 해음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입에도 착착 발라붙고 상품의 특징도 부각하고 해서 이 선전 효과를 최대치를 거둘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47페이지 보시고 31번 중국의 호칭 문화. 그래서 12년도 문제에서 2번 보기로 보시면 중국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친속 호칭이라고 하는 것이 여전히 슈부 신션과 같은 일반적인 사회 호칭보다 더 쉽게 친밀감을 준다라는 거죠. 그리고 2번이 베이청, 미엔청에 대한 문제인데요. 이 중에 호칭이 잘못된 하나를 찾아서 고치라고 했어요. 그래서 부우엔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미엔청이 맞고요. 그 다음에 의사한테 루타이프라고 하는 것도 미엔청이 맞죠. 근데 부인한테 치즈라고 하는 거는 치즈는 베이청이에요. 그래서 라오포라고 불러야 되겠죠. 그래서 얘를 고쳐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모모는 이제 여자친구의 엄마에 대한 미엔청이 되겠죠. 그래서 미엔청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한테 직접 있는 데서 앞에서 부르는 거고 페이청 그 사람이 없는 데서 이제 그 사람을 지칭해서 부르는 호칭이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 시아버지다. 그러면 앞에서는 꽁꽁뽀뽀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빠바마마라고 하지만 다른 사람한테 소개할 땐 꽁꽁뽀뽀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미엔청과 페이청을 채우는 게 31번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47페이지 보시고 32번 보시게 되면 중국의 어용문화 중에서 찐이나 치엔치에 대한 거. 그래서 12년도 문제가 바로 여기 보시면 리우시후 송슈关于 是你的绝活有空就教我吧 그래서 송슈关于를 굉장히 잘하신다면서요. 시간 날 때 저를 좀 가르쳐 주세요. 본인은 이제 낮추고 있죠. 제가 배우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또 본인한테는 제어컬 담부샤 아유 뭐 저의 그 필살기라니 가당치도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원하신다면 흥미가 있으시다면 같이 해보죠. 뭐 최초 이시아바. 그러니까 자꾸 상대방을 높이고 자신을 낮추죠. 그리고 당신도 이제 좀 위에 까우쇼라면서요. 고수시라고 들었는데요. 상대방을 또 높여주죠. 그랬더니 닌 팅쉐 쇼대야. 누가 그래요? 我只不过会一点皮毛而已라고 해서 저 그냥 흉내만 낼 줄 알아요. 수박 겉핥기입니다. 또 자신을 낮추죠. 그래서 때가 되면 한번 솜씨를 보여주세요. 저도 배우게 또 자기 낮추죠. 그래서 당신 앞에서 이렇게 제가 보잘것없는 솜씨를 보이려고 한다면 이거는 이제 공주 앞에서 문자 쓰는 격 아니겠습니까? 뿌깐뿌깐 당치도 않습니다.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3번. 중국어는 자이자오지 중 실지지지시 자신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는 항상 지엔치의 사용을 즐긴다. 누추한 집, 나의 그 낮은 견해, 뭐 과찬이십니다. 이거 별거 아닙니다. 등과 같은 치엔치를 대량으로 사용하는 것이 중국 어용 문화의 큰 특징 중에 하나이다라는 거죠. 자, 그 외에 그리고 12년도에 나와 있었던 이 표현 같은 경우에도 뭐下面有请北京大学的王教授发言이라고 하니까 겸용의 표현으로 事情我没什么准备他你但不程序的看法抛砖引玉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이 부분을 디귿을 불이라고 했습니다. 잘못된 거죠. 비의 말에 해당하는 건 겸손에 대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가 부족해서 좀 부족한 의견을 말하더라도 많이 도와주십시오. 제가 벽돌을 던져도
옥을 이끌어 주십시오. 금과 옥조 같은 말씀 많이 부탁드립니다. 이런 거죠. 그다음 밑에는 스랑에 대한 거죠. 내가 이번에 도와줬는데 이거는 내 작은 성의 표시야. 그랬더니 이게 어떻게 됐어? 쥐쇼지라오 뿌주과치 아까 뿌주과치 나왔었죠? 에이 뭘 별것도 아닌데 뭘. 그래서 이런 치엔치의 사용이 많은 것이. 그래서 이 미음은 따오치에는 아닌 거죠. 따오치에는 아니고 다 둘 다 겸양의 표현이다. 그래서 35번에 이런 겸양의 표현을 쭉 모아놓은 거예요. 이 중에 공통된 자가 들어간 것들을 확인을 하시면 되겠죠. 처음 만났을 때는 지우양 따민 이런 식으로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지우양 이런 표현 많이 쓰죠. 그리고 하우지 부지엔 됐을 때 오랫동안 못 배웠습니다. 지우웨이라는 표현 쓰고요. 그 다음에 치지아오, 지지아오, 그 다음에 이제 칭지아오 이런 거 있죠. 좀 겹치는 것도 있는데 어쨌든 칭지아오는 가르침을 청하는 거, 치지아오는 가르침을 내리는 거. 이거 아까 어휘에 기출도 됐었어요. 그리고 지지아오 하면 또 마찬가지로 또도 지지아오 가르침을 이제 청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대방의 의견에는 까오지엔 붙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상대방의 나이 이제 장수하다 이렇게 할 때 상대방의 나이를 물을 때는 닌까오쇼 이런 식으로 까오쇼라고 물어보죠. 그 다음에 꽝 꽝이 들어갔는데요. 꽝꾸 이런 식으로. 그래서 상대방에게 이제 그 좀 시간을 내달라고 할 때 꽝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꾸커 오면 꽝린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물건 살 때 꽝꾸 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다. 그리고 이제 모의고사 기평 4번은 이제 중국의 어용슈에 대한 그 문제인데요. 12년도 문제에서 그 다른 이제 보기를 살펴보게 되면 중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상대방의 그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걸 화제로 삼는다. 뭐 몇 살이냐, 무슨 일 하냐, 결혼을 했냐. 이런 화제를 중국 서양 사람들은 그 개인 프라이버시라고 생각해서 꺼리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문화적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만났을 때 자주 상황에 따른 이제 인사말을 건네게 되기 때문에 뭐 밥은 먹었냐, 언제 출근했냐, 뭐 퇴근하냐, 뭐 돌아왔냐 등등. 근데 이건 정말 상대방에게 대답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그냥 관심과 예의의 표현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외에 중국 종법사회이기 때문에 이제 위아래를 구별하기 위한 그런 의식이 언어 속에도 이제 녹아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의고사 4번 문제로 보시게 되면 여기 각각 들어가야 되는 게 치엔슈는 중국에 있어서 일종의 미덕으로 여겨지고요. 중국 사람들 같은 경우에 스스로를 칭찬하는 일이 드물고 다른 사람이 만약 칭찬해줬다 그럼 아니에요 해줘야 된다는 거죠. 벌스랑이라고 해도 상대방이 칭찬하면 나아리 뭐 이런 거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중국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인사를 하는 방식이 많은데요. 아까도 나왔듯이 정식의 인사말은 니하오 닌하오이지만 이거 외에 그 상황에 근거해서 뭐 책 읽어 공부하니 뭐 밥 먹니 뭐 밥은 뭐니 뭐 이런 들들. 그래서 옷도 얇게 입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옷을 얇게 입었어 이런 것들. 그리고 뭐 건강 조심해. 그 다음에 뭐 먹고 싶은 거 먹어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뭐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뭐 이제 뭐 공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묻거나 이런 것들이 다 관심의 표현이라는 거죠. 하지만 서양 사람들 같은 경우는 중국인은 이러한 관심을 나타내는 식의 그 어떤 인사 방식이 익숙하지가 않은데요. 그들은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매우 중시한다는 거죠. 그래서 꺼렁이 인스, 꺼티 인스를 한 칸종 매우 중시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식의 그 인사를 하게 되면은 예의가 없거나 다른 사람의 그런 인스를 침해하는 행위, 꾸준종, 인스더 싱유이라고 여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키워드는 즈랑과 인스 적어주시면 되겠어요. 이것도 우선 주제였고요. 그 다음에 삐후이에 관련된 거 계속해서 보시면은 14년도 시험에 나왔었죠. 그래서 이 성이 등시인 관리가 그 마을에 부임하니까 떵과 의미 같은 글자는 다 못쓰게 해서 원래는 위엔시아오지아가 됐을 때 본 마을은 예전과 똑같이 그 펑덩 쌍티엔이라고 해서 3일 동안 그 호화덩을 할 겁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떵을 못 쓰니까 구어로 바꿔가지고 펑퍼산 3일 동안 불을 낼 겁니다. 이렇게 돼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금기 현상을 우리가 삐후이라고 한다. 그래서 33번도 삐후에 대한 개념이 나와있죠. 그래서 중국의 봉건사회에만 존재하는 고유의 현상으로서 주나라에서 시작돼서 진나라에서 이제 그 완성이 되었고, 그 다음에 당송대 때 성행하였고, 청대 때까지도 이게 계속해서 이제 엄밀하게 지켜져 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직접적으로 이름을 부르지 않았고, 만약에 그런 피위를 어기게 되면은 이제 뭐 그 옥에 갇히거나 이제 목숨을 잃는 일도 비일비재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삐후이라고 하는 방식은 그 글자와 의미 혹은 음성이 같은 것들, 이런 글자를 대체해가지고서는 그 한자를 이제 대체해서 썼다라는 거죠. 아까 빵덩을 빵포 이런 식으로 바꿨듯이. 그래서 중국 역사상 여러 차례 인명이나 지명이 이제 바뀌게 되는 이런 기이한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혼란을 가져왔고 독자들에게도 불편함을 가져다 주었다. 그런데 이런 삐후일레이식을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제왕의 이름을 피하는 거, 그다음에 아까 그 관리의 이름을 피하는 거, 성현의 이름을 피하는 거, 그다음에 그 부모님이나 조상의 이름을 피하는 거 등등이 여기에 속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49페이지 보시고 34번 왕국어. 그래서 중국의 왕국어가 굉장히 많은데요. 시험에 출제됐던 것은 결혼에 대한 왕국어가 2번이나 시험에 출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허시지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결혼에 대한 거고, 그 다음에 왕라우라고 하면 노총각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 딴샤할 얘기하는 거고요. 실제 출시 당도 시험에 출제가 됐었죠. 그 논술 시험에. 그리고 1-2번도 니더 꺼러원티 제주얼라마 라고 할 때 꺼러원티도 혼사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34번에 각각 금기어와 왕국어에 대한 설명을 주고 있죠. 금기어는 사람들이 말을 할 때 어떤 원인으로 인해서 말하고 싶어 하잖아. 말할 수 없는 그 유쾌하지 않은 게 떠오르는 이런 단어를 이야기를 하고요. 왕국어는 이제 그 금기로 인해서 탄생하게 된 이 금기어를 대체해서 사용하는 그 말을 왕국어라고 한다. 슬러의 금기어의 슬러의 왕국어가 나오려고 따비엔 대변의 왕국어가 취하오 이제 화장실 이제 첫 번째 보통 1층에 이제 그 구석에 첫 번째 방에 이제 화장실이 있어가지고 이하오라고 한다 그랬죠. 그래서 그 외에 다른 왕국어를 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출문제집 50페이지만 보시면은 여기 중국 대인관계에 대해서 건시와 선물 문화에 대한 질문이 하나 있죠.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왜 이런 그 선물을 이제 그 화려하게 하려고 하는가에 대한 질문인데요. 매년 이제 명절이 되면은 이제 친구나 친지들 간에 서로 선물을 주고받는 것이 어떤 중국 사람들에게서는 이제 흔한 일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 아주 비싼 술, 담배, 그 다음에 상품권,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금과 은으로 테두리가 장식된 월병, 요런 그 모양이 이제 끊임없이 새로워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금과 은으로 만든 비싼 월병 위에 꽃 모양이 계속된다 그랬는데 꽃 모양이 아니라 그냥 그 위에 이제 디자인, 화양용에서 이제 디자인이 끊임없이 새로워지고 있다 이런 거고요. 그래서 금과 은으로 상감을 한 거죠. 이게 금과 은으로 이제 만든 게 아니라 금과 은으로 위에 테두리를 이제 그 만든 월병의 모양이 이제 계속 새로워지고 있다라고 해야 되겠고요. 이런 가격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속고 있는데 수요가 있으니까 시장이 있기 마련이다. 그래서 이런 명절의 상품 시장 같은 것들이 계속 이제 비싸지는 그런 추세로 가고 있는 것은 모부, 모모와 관련이 없는 것이 없다. 이중부정이니까 관련이 있다 되겠어요. 사회에서 어떤 이익을 서로 주고받는 어떤 그런 그 틈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 선물을 비싼 선물을 주면 나중에 편의를 봐주고 이러한 것들을 이런 시장을 노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관련이 없다가 아니라 관련이 있다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의미가 퇴색된 명절 선물에 이제 자신의 감정이라고 하는 그런 그 명분을 실어서 실제로는 어떤 도박을 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이것이 소위 말하는 치, 그러니까 吃人嘴软,那人手短이라고 해서 다른 사람의 거를 먹은 입은 말랑말랑해질 수밖에 없고 다른 사람의 것을 가진 손은 짧아질 수밖에 없다라 그래서 다른 사람 내가 뭔가 먹은 게 있으면 심한 말을 못하고 또 내가 뭔가 받은 게 있으면은 과감하게 쳐내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선물이 이제 그 사람의 어떠한 그런 습관적인 동작이 되어 선물을 받는 것이 이제 관습화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적당한 때 적당한 방식으로 수중에 있는 그런 권력을 그 선물한 사람에게 적당한 피드백으로 이제 돌려주게 되는 것은 어쩔 보면 당연한 것이다 라는 거죠. 자기에게 선물을 주는 이에게 수중의 권력을 적당한 방식으로 나누어 주는 것이라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적당한 방식으로 수중의 권력을 이용해서 적당한 보상을 해주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그래서 비록 중앙정부에서 이런 명절 선물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금기령을 내리긴 하였지만 실제적으로 이것의 과정 속에서 일부 지방에서는 이것을 개인적인 일로 보고 이제 별거 아닌 거라고 치부를 해가지고 정이지엔, 피지엔 눈 감아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관리 감독의 소홀로 인해서 이런 그 명절의 선물의 풍토가 계속 조장되고 있고 이제 이 관리들 같은 경우도 뇌물을 받는 거에 있어서 당이 빠우딴 미엔첸이라고 하면 화려한 당이 안에 그 폭탄을 감추다. 그래서 비록 선물이 겉으로는 되게 달콤하지만 이것은 결국 자신을 옥죄는 수갑이 될 거예요. 그래서 방송 찡티 이런 경계심을 풀고 그 어떤 요행 심리를 바라면서 심지어 요슈 우콩 마음의 두려움조차 없다는 거죠. 경계심을 풀고 요행을 바라면 심지어 믿는 바가 있어 두려움조차 없다. 4번이 가장 바른 해석이 되겠어요. 안 걸릴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또 걸려도 봐줄 거라고. 그래서 이런 월병과 같은 웨이샤오도 쇼카오라고 해가지고 아까 당이바오 탄하고 이제 비슷한 거죠. 미소를 띤 수갑이라고 해서 이제 겉으로 보기에는 좋아 보이지만 그걸 차면은 나를 구속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공무원들, 그 공무원들의 어떤 공무원들이 비록 이제 그 어떤 자강의식 같은 것들 이제 스스로 컨트롤하려고 하는 이런 그 쓰리 이슈 이런 것들을 이제 높일 필요도 있지만
관건은 어디에 있냐면 이런 것들을 두절하기 위한 그 감시 시스템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감시 체계를 완善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해야만이 비로소 그 부패된 권력이 어떤 하늘 높을 줄 모르는 선물이 이제 더 이상 찾는 이가 없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야만 부패한 권력이 고가 선물을 사람들이 외면할 것이다 가 아니라 찾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주려고 하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라고 이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국가교육학 해설을 마치겠습니다.